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맹위를 떨쳤던 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도 크게 올랐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으로 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리듯 무등산에는 개구리가 알을 낳았고 봄을 알리는 야생화도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눈이 쌓여있는 무등산 기슭에 노란 꽃잎이 수줍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새봄을 맞는다고 해서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야생화 복수초. 자연이 잘 보존된 곳에서 자생하는 이 봄꽃은 국립공원 무등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올해 복수초의 개화 시기는 2월 초였는데요.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무등산의 오랜 터줏대감인 북방산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일찌감치 깨어났습니다. 지난 6일 처음 관찰됐는데 벌써 알까지 나왔습니다. 경칩이 아직 3주나 남았지만 서둘러 봄을 맞았습니다. 복수초나 개구리는 기후변화를 알려주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요. 이런 기후 지표종이 조금씩 앞당겨 등장하는 건 단순히 봄이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이 복수초와 북방산 개구리 그리고 일부 동면에 드는 이런 동물들의 이런 생태적인 리듬까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위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지만 계절은 천천히 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문재인, 안희정 등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광주와 전남북을 돌며 호남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광주를 찾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광주 전남에서 이틀째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5.18 국립묘지와 5.18 학생 기념탑을 참배한 자리에서 안 지사는 광주 학살은 명백한 범죄라며 범죄 책임자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있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광주의 선택을 받고 싶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억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정의감, 저는 그것이 광주 정신이고 광주 시민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공공기관 이전은 민주당의 성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가족이 모두 내려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담보가 돼야만 이 성과연봉제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내일 광주를 찾아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호남 민심을 잡고자 하는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치 2선으로 물러났던 강기정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섭 전 의원이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전 최고위원과 이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과 광산을 지역위원장에 각각 공모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의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 두 전 의원이 응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시장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선시대 진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말목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시대 말 관련 장부인 목장색 등록이 번역돼서 출판될 예정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지막한 야산들이 이어지며 분지가 펼쳐지는 진도군 지산면. 조선시대 이곳은 목장면으로 불렸습니다. 말을 관리한다는 뜻의 관마리는 목장을 감독하던 관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목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를 목장만의 운영이 아니고 또 병선을 배치하고 병사들을 배치해야 이걸 전체적인
또 외부적인 외세를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감목관들의 공덕비는 조선시대 당시 관청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진도군의 말 목장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조선 왕조실록 태종 14년도부터입니다. 1414년 제주에서 말 1,800마리를 옮겨와 감목관을 설치한 뒤 추자도 주민들을 이주시켜 말을 관리했다는 내용이 공식 기록에 등장합니다. 성종 때 전라도 관찰사 이숙함은 장계를 통해 구름 같은 말대들이 비단을 펼친 듯 들을 덮고 라는 표현으로 진도의 말 목장 규모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된 목장 색등록 진도편이 진도문화원에 의해 번역됐습니다. 말과 함께 살아온 진도군의 옛 역사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장이로 그때 이제 지정됐을 때 그때 그 산들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하지요. 조선시대 국영 목장이던 진도군의 역사와 문화의 변천사가 담긴 목장 색등록은 이달 말 출간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롯데케미칼과 이탈리아 국영 석유업체가 합작 형태로 여수 국가산단에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작 법인인 롯데 베르살리스 엘라토마스는 최근 여수산단에 1,2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해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협약한 6,900억 원에 이어 모두 8,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작법인은 대규모 합성고무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여수시와 코트라 산업통상부 등과 투자 실현을 위한 세부 협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10일 무기수 김신혜 씨의 항고 기각이 결정난 뒤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잘못된 수사와 위법 증거가 채택됐다며 지난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그해 11월 1심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의 운행 시간이 고속열차 운행 시간에 맞춰 조정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30회 운행되고 있는 광주역에서 광주 송정역 간 셔틀 열차의 운행 시간을 국토부, 코레일 등과 협의해 오는 28일부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